오늘은 정치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초에 군장국가라는 개념이 생겼다 했었어요. 이 군장국가가 연합해갖고 연맹왕국이라는 왕의 국가를 처음 만듭니다. 다만 이때 군장과 왕의 관계는 다소 수평적인 관계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고도로 개서화된 고대 국가가 출현한다 그랬었죠. 이 시기 때 정치하는 방식은요, 부족장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 회의는 상설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정치기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족장 회의라는 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귀족회의라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귀족회의 안에 있는 귀족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관청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인 자연인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헌법기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 일을, 어떤 사람은 재정 일을 담당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귀족 밑으로 수직적 분화가 나타나면서 관등이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고구려는 귀족을 가라 부르고 여기는 달, 솔이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칸이라고 해요. 간. 그래서 이걸 제가회의, 이건 제솔회의, 이거는 제간회의라고 하는데, 백제는 삼국유사의 정사함회의라는 고사가 전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사함회의라고 많이 부릅니다. 신라는 중국 기록에 보면은 신라의 귀족회의를 화백회의라 부른답니다. 화백은 만장일치를 말해요. 그래서 흔히 화백회의라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솔, 제간은 귀족들이 모였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직적 분화가 나타나면서 관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관등을 시각적으로 딱딱 보이게 만드는 것을 공복이라고 해요. 유니폼을 입힙니다. 이런 제도가 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귀족이라는 게 왕과 신하 간의 서열이라는 게 잘 잡히고 난 뒤에 그 뒤에 전성기가 온다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왕이 누군지만 알면은 그 앞에 이런 중앙 관청이 정비가 됐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관등이나 공복 제도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때까지는 지방에 이르는 관습을 못했었습니다. 지방은 자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방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한다? 지방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는 이걸 중앙제도라고 하고 지방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족의 이름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여기는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따로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름, 독자적인 이름을 쓰지 못하고 국가가 행정명을 부여합니다. 이제 그 지방 명칭이 나타나고 이제 지방관이 파견해갖고 직접 거기를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다가 부라는 이름을 써요. 백제는 방이라는 이름을 썼었고요. 신라는 주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체로 5로 나누는데 5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1, 2, 3, 4, 5라는 아라비아 숫자에 되게 익숙하지만 저 때는 저거를 방위로 뭔가를 나눌 때, 분류할 때 방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중이라는 5개 방위가 있기 때문에 5개를 흔히 나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 방, 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었던 장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관에 보냈으니까 지방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욕살 있고요. 좀 밑에 그보다 좀 낮은 단계를 철여근지라고 합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고 비교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방은 방령. 어우, 쉬워라 이건. 얼마나 쉬워. 자, 주는 군주라고 해요. 군주. 이 군주할 때 군이 임금 군자가 아니라 군사 군자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는 군인들이 지방을 지배했나 보다. 군사 국가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자, 이렇게 중앙제도, 지방제도가 출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키는 군대가 나타나요. 이걸 중앙군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키는 군대가 나타납니다. 그걸 지방군이라고 하고요. 자, 여태까지는 군인들을 군장이 따로 거느리고 있었다면, 부족장들이 따로 거느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국가가 전쟁할 때는 부족장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전쟁하자. 군대 좀 보내줘. 했었다면은 국군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 지방군이라는 두 가지로 국군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왕의 군대라는. 자, 자세히 이름은 알기 쉽지 않고요. 그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신라만 다만 중앙군을 서당이라 불렀었고 지방군을 정이라 했었다. 지방군은 육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누가 통일하죠? 신라가 통일하죠. 그래, 신라가 통일하면서 화백회의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신라는 여기 관청을 만드는데 자, 이 귀족회의 외에 귀족회의 아래 이제 귀족들이 여러 개로 분화된다 했었잖아요. 그게 육자평이라는 거로 분화됐었던 것이고요. 여기는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신라는 요 밑에 귀족회의 밑에 여러 관청이 생기는데
법흥학 때 병부 생긴 게 최초입니다. 밑에 관청 생긴 것 중에. 자, 그리고 신문학 때 총 14개 부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진덕여왕 때 집사부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부자를 쓴 거 보니까 행정관청인데요. 귀족회의랑 경쟁 관계로 갈 수 있는 관청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도 집사야. 왕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국무총리실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국무총리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대립을 해요. 자, 이게 신라의 기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라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땅덩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구주로 늘어나요. 구주 오소경으로. 자, 그리고 중앙군은 고구려에 있었던 군대, 백제에 있었던 군대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중앙군도 엄청 늘어나갖고 9개 서당으로 늘어납니다. 지방군은 10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군사제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국가가 관료층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지 국가로 이제 공무원이 계속 충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국가라는 이 정치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료를 충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 삼국시대 때는 학교가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구려 용어다. 자, 여기 신라 들어오니까 여기도 이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국학이라고 부릅니다. 국학. 자, 이걸 나라별로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귀족회의. 자, 귀족회의는 결국 왕에 의해서 귀족회의는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행정관청만 남아야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제 기계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행정관료만 필요하지 귀족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차 시대가 가면서 귀족회의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화 대상이라 하시면 돼요. 정화될 대상이다. 제가회의, 정사함, 화백회의, 대대로, 상대등. 자, 지방제도 부방주라고 합니다. 부방주. 그리고 욕살, 방령, 군주 이 단어들만 좀 구분 좀 해두시고요. 부방주.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백제 이 귀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행정관사를 육자평이라 부른다. 그리고 신라는 집사부란 단어 나타났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집사부 귀족회의를 집사부로 대체하려고 만든 거였었습니다. 점차 이 둘이 권력관계로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성격, 이 행정관서로서의 성격만 남게 될 거예요. 이제 고려로 가면은 얘는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행정관청 중에 이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감찰기구거든요. 그거는 이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신라는 그 감찰기구로 사정부라는 걸 뒀었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예요. 공무원들 잘못한 거 비리 같은 거를 감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걸리면 맨날 그러는데 사정 좀 봐줘. 사정 좀 봐줘. 그랬다는 거죠. 사정부. 그 기억 좀 해두세요. 신라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문무왕 때 땅덩이 넓어지면서 바깥으로도 사정을 보냅니다. 감찰관을 보내요. 그걸 외사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인질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불러들인 게 상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통일을 외상했다. 이것도 신라 용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발해. 자, 발해 때부터 이제 성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성하고 부로 돼 있는 이 체제가 이게 행정관청을 말해요. 고대 국가를 넘어서 갖고 중세 국가로 가면은 귀족회의라는 건 사라지고 행정관청만 남게 되거든요. 행정관청만 남는데 그 행정관청 이름이 성부 체제예요. 그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발해였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성 들어가는 게 있다. 정당성, 선주성, 중대성 세 개 다 합쳐서 이걸 삼성육부라고 하고요. 그래, 발해 감찰기구는 중정대라고 합니다. 아주 대쪽 같은 관리들이에요. 중정대. 자, 발해 학교 주자감이 있다. 그리고 지방제도는 신라는 구조 우수경, 여기는 5경, 15부, 62주가 있다. 자, 15부. 이건 고구려랑 같다. 부자 쓰는 거. 자, 주 쓰는 거는 신라다. 같은 신라니까 당연하죠. 자, 이렇게 같이 비교 좀 해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2. 자, 위라는 단어는 이제 중앙군을 뜻하는 단어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발해가 처음 썼다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성과 위라는 단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주자감이 있다. 자, 그리고 도서관도 만드는데 그걸 문적원이라고 해요. 자, 신라는 국학이라 한다. 그리고 시험제도까지 있었다. 다만 과거라고 하진 않고 이제 국학 졸업생들 일종의 졸업시험 같은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를 선발하는 시스템도 뭔가 발달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 줄 두 문자로 제가 그냥 기억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경찰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학생들을 이제 많이 아는데 강의를 한참 하다 보니까는 언제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분일 건데 옛날에 되게 스타였던 분이었었거든요. 그 여자 배우였었거든요. 이분이
그 B급 영화 말고요. 정식 영화에서 처음으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걸로도 되게 이슈가 돼갖고 또 아주 유명했던, 정말 유명했던 분이었었어요. 정선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여배우거든요. 그 되게 용기 있었죠. 처음으로 이제 그걸 했었던 거니까. 근데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경찰 공부를 한다고 혹시 거기 학원에 선생님이시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 누군데 동생이 갔는데 잘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다 하는구나라고 해갖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유명했었거든. 그 정성경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 동생이 온다고 해서 이제 한참 얘기하면서 공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공부는 사실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루틴이 만들어지면 관성이 생기면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냥 관성이 생기면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정선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공부하냐 그랬더니 바로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한다고, 지금 막 주문 중이라고 공부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쭤본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랬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얘기 잘해줬습니다. 그 이제 확인도 해봤죠. 정선중이 주문 중인가 아닌가 이제 확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문하고 진짜 이제 공부하려고 준비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이제 통화하고 공부 어떻게 해라 이제 조언해주고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성경의 동생 정선중이라는 분이 저희 책을 이제 주문하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를 기억을 하는 이유가 딱 맞지 뭐예요 이거랑. 정선중이 주문 중이라는 거. 딱 맞잖아요. 그렇죠? 정선중, 주문중. 요거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선중, 주문중.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자, 그리고 주자간, 문적원, 중정대. 성성성 들어가는 게 제일 높은 기구들 말하는 거고요. 대자 들어가는 게 감찰기구예요.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정선중, 주문중. 자, 그리고 15부. 5부, 15부 같이 기억하면 되고요. 12라는 게 있다. 이제 중세의 정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흔히 고려시대부터 중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세 시대는 중국하고 제도 이름이 되게 비슷해집니다. 고대 국가 때는 되게 독자적인 이름이 많았었다면은 중국과 유사한 이름들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적인 보편성을 얻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근대 시기 때 서구가 되는 거를 근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요. 여기 만들어지는 걸 중앙관청이라고 했었잖아요. 중세 시기 때는 중앙관청이 이제 귀족회의라는 게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뭐만 남는다? 행정관청만 남게 됩니다. 행정관청이 더 분화가 돼갖고 여러 가지 관청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원래 행정관청을 뜻하는 이름은 뭐뭐 부라고 붙어요. 영어로는 디파트먼트라고 해갖고 파트가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몇 개 부가 있다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중국이 당나라 때 당황제가 등장하면서 이 부보다 높은 개념의 관청을 또 만들어요. 당황제가 이제 국제국가를 만들면서 조금 더 높은 개념을 만드는데 그걸 뭐뭐성이라고 해요. 발해가 뭐뭐성이라는 관청 이름을 처음 쓴 겁니다. 요거는 황제 국가에서만 쓰는 높은 급의 관청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국가가 쓰는 좀 그거보다 낮은 급의 관청 이름입니다. 자, 그러다가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송나라 때는 국가 관청이 훨씬 더 커지니까 관청명이 저 두 개만으로는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더 만드는데 뭐뭐 원자 들어가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부 밑에는 뭐뭐 사자 들어가는 관청을 만들어 갖고 관청에 크게 4개의 관청 등급이 생기게 됐어요. 이거를 성원부사라고 합니다. 성원부사. 원래는 부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이 생겼다가 송나라 때 이제 원과 사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성급 관청과 원급 관청이 있다 그러면은 황제 국가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해하고 고려만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뭐 성급 관청을. 그래서 의미가 있다. 바깥으로는 왕을 칭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고려도 뭐가 나올까요? 뭐뭐 성자들하는 게 있겠죠. 그래, 뭐뭐 성자들하는 게 가장 높은 관청이겠죠. 이거는 상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뭐뭐 원자들하는 게 그 다음 관청일 것이다. 상식으로 합시다. 이런 거는. 요거를 조금만 제가 확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흔히 중앙관청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그림인데요.
이게 도성입니다. 도성 안에 이제 궁궐이 있겠죠. 궁궐 안에는 이제 왕이 사는 거고요. 자, 왕이 사는 곳 앞에 이 행정관청이 있는 거예요. 행정관청은 점점 여러 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 중에 1등이 뭐라고요? 뭐뭐 성자들하는 게 1등일 것이다. 자, 발에는 아까 성자들하는 게 3개 있어요. 3개 있었어요. 정선중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당한 게 1등이에요. 정당성이라는 게. 여기에 대내상이라는 사람이 수상입니다. 1등 관청에 수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가. 자, 고려는 성이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어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게 1등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중서문화성이 1등입니다. 자, 여기에 신라 때 집사부의 장관, 즉 총리를 시중이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하고 귀족회의의 장관인 상대등이 서로 권력 다툼을 했었어요. 권력 다툼하다가 그중에 상대등이라는 제도는 사라지고 시중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중이 우리나라 총리를 뜻하는 단어가 돼요. 신라는 그냥 시중이라고 했었고 집사부 아래에 있었고 여기는 문화성에 있는 시중이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시중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귀찮으면 그냥 시중이 총리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중이 총리래. 자, 이게 1등 관청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중세로 가면요 문과 무가 이제 뚜렷하게 분화되는 형세를 보여요. 고대 국가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무사들이 그냥 유학도 공부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냥 무사들이 1등 계급이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중세는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는 힘쓰는 것보다는 이제 머리 쓰는 행정력이 더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이 되게 중시해야 됩니다. 문이. 그래서 이게 문을 총괄하는 기구 쪽에 있었다면은 물을 총괄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문무가 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중추원이라고 합니다. 원자 들어가면 높다 낮다? 높은 관청이에요. 높은 관청.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관청입니다. 상서성은 이름에 성자만 들어갔지 실권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얘는. 두 번째 높은 관청입니다. 여기서 군국기무, 군사기밀을 담당해요. 군사기밀 혹은 군국기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를 분화시켜갖고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것과 무를 총괄하는 게 따로 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관리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관리들을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지 국가가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감찰기구라고 합니다. 감찰기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신라는 뭐가 있었죠? 아이 사정 좀 봐줘. 왜 그래? 사정 좀 봐줘. 발에는 뭐 있었죠? 대쪽 같은 관리, 중정대가 있었다면은 여기도 대쪽 같은 관리가 있어요. 이걸 어사대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눈 같나요? 눈입니다, 눈.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 자, 근데 이게 중세로 가면서 이 감찰하는 사람들의 역할, 감찰하는 기구가 더 확장이 되게 돼요. 여기는 감찰기구 하나씩만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이 관리들을 통제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 부를 때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들을 언론이라 불러요, 언론.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하급관리인 낭사라는 관리들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이 둘이 언론 역할 담당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신문 같은 역할 담당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언앙이라고 해요. 언앙소리, 소리 내는 곳이야. 소리 내는 곳. 언앙소리. 어사대는 감찰기구고 이 둘을 합치면은 언론기구라고 한다. 언앙소리 하시면 돼요. 언론기구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은 간봉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좀 어렵습니다. 간쟁한다. 그러니까 왕한테 뭔가 신하들의 잘못된 것을 혹은 왕의 잘못을 간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할 때 대통령과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간언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봉박이라고 해갖고 봉박은 반박이라는 겁니다. 왕이 내린 조치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왕이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하나 꼬집어갖고 그 어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왕이 내린 명령에도 잘못이 있으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경이라는 게 있는데 서경은 사인을 거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사인이 있어야지만 왕의 인사권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왕이 법령 지정한 것을 얘들이 사인을 해줘야지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역할이 컸었습니다. 자, 누가? 언앙 소리 내는 사람. 언앙 소리가 간쟁, 봉박, 서경권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서경으로 제일 잘 물어봅니다. 서경 담당했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공무시험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한능검은 초반에 잘 나오다 지금은 좀 뜸한 거긴 한데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업무가 점점 분화돼 갖고 행정력이 정말 뛰어난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그냥 평상시면은 행정력이 각자 일을 분화시킨 채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이런 사회를 그냥 가면 돼. 문제가 안 생겨. 근데 한 개 부처가 담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쟁 같은 경우. 전쟁 같은 경우는 국가가 총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부처가 야 나는 전쟁 생각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온 행정력이 다 동원되어 갖고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귀족회의라는 게 고대 국가 때는 왕과 행정부처 사이에 귀족회의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 귀족이 사라지고 행정 관료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중세에 들어오면서는. 자, 근데 보다 보니까는 한 개 부처가 담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들만 모이세요라고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부처 장관들만 모여갖고 장관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게 어쩌다 보니 생긴 거예요. 그게 언제? 전쟁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왕의 직속 기구가 됩니다. 하나가 도병마사요, 하나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는 병마사라는 게 병과 말을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국방의 양계 지역에 있는 군사령관을 병마사라고 해요. 병마사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국방을 거의 이 사람들이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누군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도병마사, 도라는 게 총괄한다, 통괄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병마사를 통괄하는 기구를 둔 게 도병마사입니다. 즉 뭐를? 국방 문제, 전쟁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회의기구를 만든 겁니다. 누가? 장관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장관을 제신이나 추밀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제추라고 합니다. 제추회의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야 이거 뭐 옛날에 그 귀족회의랑 똑같네 해서 고려에서도 귀족회의라고 불리는 기구가 있다라는 거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없었다가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생겼다가 그냥 상설기구가 된 겁니다. 자, 도병마사. 그래서 고려시대의 귀족회의 기구다 혹은 제추회의 기구라 부릅니다. 주로 뭘 담당하는? 국방 문제, 전쟁을 담당하는 기구였었다. 식목도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는 국가의 중대한 법을 만들 때 한 개 부처가 결정을 못 하더라는 거지. 여러 부처가 모여갖고 이것도 합의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제와 격식과 항목을 만드는 도감, 임시관청으로 만들었었던 겁니다. 상설기구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상설기구들이 아니라 그때 한번 모인 건데 그냥 쭉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담당하는, 요거는 이제 법 제정을 담당하는 경우에 이 회의기구를 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외워볼게요. 일단 성자, 성원 부사라는 등급 좀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 성자 들어가는 게 가장 높은 기구다. 여기 아마 총리가 있을 것이다. 시중이 여기에 있다. 그게 뭐다? 중서문화성이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다. 중추원이라고요. 군사기밀 담당했다. 자, 그리고 어사대, 대쪽 같은 관리다. 감찰기구였었다. 자, 어사대와 낭사가 언론기구로서 서경을 담당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언앙소리, 언앙소리. 자, 그리고 삼사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조선에도 삼사라는 기구가 있어갖고 둘을 가끔 섞어서 냅니다. 삼사는 세관청 그런 뜻이에요. 자, 고려시대 세관청은 재정기구 3개를 삼사라고 불렀었어요. 재정기구입니다. 재정기구. 전국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 회계장부 적는 데예요. 전국은 화폐전, 곡식국, 화폐와 곡식에 들고 남을 기록하는 기구였었어요.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구 3개를 3사라 불렀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3사는 언론기구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때는 재정기구 3개를 3사라 불렀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요거를 제가 두 문제 하나로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업 때 이거를 그려드리면서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정말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막 제도사 하면은 막 외울 게 많다 해갖고 막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중학생한테도 한번 저거를 그릴 수 있나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만들던데? 한 중3짜리도 만들더라고요, 저거를. 그래서 저거를, 야, 니네들이 보기에 이건 고려시대 정치도가 난도가 높아 보이냐, 낮아 보이냐 했더니 걔들도 한번 그리고 나더니 안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기만 했지 외워지진 않은 상태니까, 그래도 상급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한 중급 되는데, 중급인데 아주 쉬운 건 아니고 한 중상쯤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만들 정도로.
중3짜리도 이 정도 도식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게 전달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암기할 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역시 잘 전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잘 알아두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중상밖에 안 돼요, 중상. 자, 누구도? 중3짜리도요. 얘들 도식 만드네 라고 할 정도로 쉽다라는 겁니다. 중상 난이도. 중3짜리도 도식 만드네. 도식 만드네. 하면 됩니다. 자, 중서, 문화성, 상서성 두 개 성을 말하고요. 중추원, 3, 4 그리고 어사대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건 두 개의 귀족회의.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이걸로 일단 고려시대 중앙관청은 끝냈고요. 자, 중앙관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제도를 흔히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머리는 왕이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제가 팔다리로 비유합니다. 팔다리 이 네 가지를 중지군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다 중지군교 4개씩 할 거라는 걸 기억 좀 해두시라고요. 그래서 고려도 지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종 때 12목이라는 걸 처음 설치합니다. 이 12목은 신라 때 되게 컸었던 지방 도시를 12개의 중요한 도시를 만든 걸 12목이라고 해요. 자, 저 12목을 만드는데 그 중에 12목 혹은 12주라고 합니다. 뭐뭐 주자 들어가는 이름이 옛날에 컸었던 도시를 말해요.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경주, 상주, 성주, 전주 이런 데 있죠. 충주, 청주. 되게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위세가 바뀌어갖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도시의 위성도시 역할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로 전락한 데도 있지만은 주자 들어간 데가 원래 전통이 있는 큰 도시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라는 도시들을 한 2개씩 묶어갖고 조금 더 큰 광역의 범위를 만든 게 도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도 중국에서 나타난 건데 중국 제도가 들어오는데 중국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편성을 얻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때는 그냥 우리만 아는 제도를 사용했었다면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세 때 도라는 제도를 처음 쓰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여기는 성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도라는 걸 처음 씁니다. 두 개 묶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하고 상주를 묶어갖고 이걸 큰 섹터로 만든 게 경상도고요. 충주하고 청주 묶어갖고 만든 게 충청도고요. 전주하고 나주 묶어서 만든 게 전라도가 됩니다. 전라도. 자, 근데 당시 수도가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 밑에, 개성 주변을 경기라고 해갖고 우리 지금 경기도처럼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었어요. 경기라는. 그 밑에를 아우르는 데라 되게 컸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개성 밑에 지금 현재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구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 밑에는 충청도 말고 주요한 도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주하고 양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충청도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양광도란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었어요. 양광도라 불리거나 충청도로 불리거나. 섹터가 넓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충청도를 포함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강원도 쪽은 교주도라고 하고 여기는 서해도라고 해갖고 총 5개의 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구역보다 조금 높은 섹터, 조금 광역 단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5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군사구역의 양쪽 경계를 약간 38선처럼 해갖고 여기를 양쪽 경계, 양계라고 해서 군사지방구역을 따로 만듭니다.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5도 양계라는 게 있었다. 5도 양계. 자, 이 중에 5도의 장관을 안찰사라고 하고요. 안찰사. 양계의 장관은 아까 말했듯이 병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지배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행정도를 5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군사도 같은 데를 양계라 부른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 자, 그리고요. 중앙을 지키는 군대를 중앙군이라고 합니다. 자, 중앙군은 여기 궁궐 안에 있는 군대가 있고요. 왕의 친위군이 있고, 그리고 도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무가 분화되어 있다고. 여기 행정관청에 가는 사람들을 문관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무가 이렇게 분화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군대를 중앙군을 위라고 부릅니다. 중세 때의 중앙군은 위라고 해요. 고려도 위, 조선도 위라고 해요. 이걸 발해가 먼저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발해가. 그래서 발해, 고려, 조선은 다 위라고 한다. 숫자만 바뀌어요. 발해는 12, 고려는 요 친위군을 2군이라고 하고 이거를 6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치면
8위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2군 6위. 조선은 저게 5위가 됩니다. 5위.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군이 있는데 5도에 있는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하고요. 주현이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양계 같은 군사 지역에 설치하는 그 지방 행정 단위를 GOP라 불러요. 지금으로 말하면 GOP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진이라고 해요. 진. 그래서 여기를 주와 진을 뒀다라고 해갖고 여기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지방군 용어예요. 어디? 고려시대 용어다. 자, 그리고 학교도 설치합니다. 학교를 설치하는데 중앙에 있는 학교를 국자감이라 부르고요. 자, 그리고 지방에도 학교를 만드는데 지방 학교를 향교라고 부릅니다. 향교. 자, 이런 거를 나라별로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과거제도라는 걸 실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 자, 특이한 거는 무과를 실시를 안 합니다. 대신에 승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려라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제도에 의해서 공식적인 라이센스 같은 걸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고려가 불교 국가라 그랬다. 자, 그래서 명칭 다시 한번 볼게요. 오도 양계가 있다. 안찰사 병마사에 있다. 자, 그리고 사신강과 기인제도는 문무왕이 실시했었던, 문무왕이 첫 번째 통일이고 태조가 두 번째 통일이잖아요. 둘의 정책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리 제도를 본따 만든 게 기인제도입니다. 자, 문무왕은 외사정을 파견했다면 여기는 사신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었다는 거, 태조간 겁니다. 사기쳤다는 거. 자, 그리고 2군 6위, 그리고 주연군, 주진군이 있었다. 그리고 국자감과 향교에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사학시비도라는 게 개경에서 발달하면서 국자감하고 사학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조선시대 정치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제도는 고려시대 제도와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뭔지만 연결시키면 그 제도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비만 한번 시켜드릴게요. 정치제도는 나라별로 비교하는 거고 용어를 외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활용을 잘 해보세요. 그림을 활용하면서 대비만 잘 시키면 돼요. 꼭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는 이게 어느 시대였지 대비만 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만 잘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고려 때하고 조선 때를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제도는 총 몇 개? 중지, 군교 4개 얘기를 할게요. 중앙관청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앙관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었죠? 1등 관청 찾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서문화 성이라 했었다. 자, 문무가 분화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갈게요. 뭐 있다?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군사기밀 담당하는 거. 자,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였었다고요? 감찰기구 있었다. 뭐라고 한다? 뭐뭐 대쪽 같은 기구 있었다. 어사대. 자, 여기 있었던 낭사와 함께 서경권 행사했다는 거 기억 좀 잘 해주시고요. 지방제도 한번 볼게요. 지방. 북쪽 국경에 있었던 것을 양계 지역이라 했었고 밑에 있었던 행정도를 오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볼게요. 중앙군은 궁궐에 있는 2군과 6위가 있다. 2군 6위가 있었고요. 지방군은 여기 있었던 것은 주진군이요. 여기 있었던 건 주연군이라 불렀었다. 마지막 학교 보도록 할게요. 국자감이 있다. 지방은 향교라는 게 있다. 그중에 이름이 제일 많이 바뀌는 건 중앙관청일 겁니다. 조선은 4대 교리인을 표방했기 때문에 제후국가예요. 성급 관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높다? 북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1등 관청이 의정부입니다. 감찰기구 기억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감찰기구는 사헌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쭉 한번 보자면요. 신라 때는 사정부라고 했었어요. 자, 발해는 중정대라고 했었고요. 여기는 어사대. 그래서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어사대 어허 그랬다는 겁니다. 어허 사정 좀 봐줘. 아야 사정 좀 봐줘. 내가 처자시킬 수 없고 뺑땅 친 거야.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어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정 어헌. 워낙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나라별로. 자, 그리고요 이 낭사가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으니까 언론기구로서 역할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걸 독립시킵니다. 자, 독립시켜 만든 게 이게 사간원이라고 불려요. 간쟁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감찰하는 곳이고 합쳐갖고 양사가 되는 겁니다. 양사. 자, 근데 조선의 국왕들은 궁궐 내에다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실제 도서관으로만 쓴 게 아니라 거기다 학자들을 포진시켜갖고 정책 자문기구로 써요. 학문연구기구 겸 왕의 정책 자문기구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관청이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관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제가 도서관이라는 거 흉내 낸답시고 항상 책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세종 때 집현전을 만들었다가 그 아들인 호루자식인 세조가 지 아빠 걸 폐지하고 세종을 담고 싶어 했었던 또 다른 유교왕 성종이 이거를 홍문관으로 바꿔서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왕한테 어필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원래 양사였었는데 이거까지 합쳐갖고 삼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별명으로 3, 4 그러면 언론기구 3개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는 3, 4 그럼 뭐였었다고요? 이건 재정기구 3개를 말하는 거였었고 달라요. 자, 그리고요. 궁궐에 있는 기구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요거를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승정원. 요거는 제가 요 그림으로 많이 그리는데 나비. 왜 그러냐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구중궁궐에 있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왕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의 명령을 여기 전달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야기를 왕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 그래서 왕이 국가의 정사를 훤히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승정원입니다. 그래서 승정원에는 6명의 승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의정부 밑에 6조가 있거든요. 6개 관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는 6명의 승지가 있는 거예요. 6명의 승지 중에 1명이 대빵승지가 되는데 그걸 도승지, 도라는 게 통할한다, 총괄한다는 뜻이니까 도승지라는 게 이제 대빵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측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승정원이 있다. 홍문관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관청이고요. 서울을 지키는 관청이 있는데 한성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한능검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청입니다. 그러면 한성부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를 6조 중에서 형조가 재판을 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왕 직속 재판 기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왕과 관련된 왕한테 위해가 되는 반역 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왕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땡땡부라고 해요. 조선에서 땡땡부라는 거는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제일 높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왕 직속 사법기구라고 합니다. 주로 반역 재판을 담당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의금부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의금부에 도사가 있다. 도사. 조선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 사사홍, 3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명으로 물어보게 돼요. 옥당이라고 합니다. 사간원은 미원이라고 하고요. 미원. 무슨 조미료인가? 왕의 말에 조미료 치네. 자, 사사홍, 승의한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승정원, 의금부, 한성부 이게 잘 나온다. 승정원은 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자가 목구멍 후자입니다. 왕의 목구멍 역할 담당한다는 거예요. 목구멍.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여기 업무가 점점 분화되면서 관청이 되게 분화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화됐는데 때로는 국가의 일 중에는 각 관서가 담당하지 못하는 국가 전체가 총력을 들여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병마사 있었죠. 이게 거란 쳐들어올 때 만들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관서 다 나눠져 갖고 자기 역할 열심히 맡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한 개 부서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장관들만 다 모여보세요 하는 기구가 여기도 생깁니다. 여기는 외란 때문에 만들어져요. 외란 때문에 이걸 비변사라고 합니다. 비변사. 그래서 이게 국방문제 담당하는 기구예요. 변방의 일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병마사를 통할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도 이어져요. 그래서 다 같다. 이름만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둘을 대비해서 공부하면은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난이도 안 높아야 중3밖에 안 돼. 중3짜리가 도식 만드네. 이거를 조선으로 옮겨가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조선으로. 하여튼 조선은 잘 나오는 게 일단 사사홍 잘 나온다. 그리고 승의한이라는 게 또 있다. 그다음 비변사까지 사사홍 승의한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대칭을 시켜보세요. 도병마사는 비변사요. 사사홍 3사가 있는데 그중에 사원부는 어사대요. 이렇게 매칭을 좀 시켜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은 오도양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 고대 스타일의 지방제도란 말이에요. 아직 그 흔적이 남은 겁니다. 중세로 갈수록 점점 행정국가화 돼야 되는데 아직도 군사 지역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없어져요. 오도양계가 있고 수도권이라 불리는 경기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합치면 이제 다 도로 통일시킵니다. 일반 행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팔도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팔도. 그래서 지도로 잘 나오죠. 오도양계 지도 있고, 신라는 구조 우수경 지도가 있고, 발해는 오경 15부 지도가 있고요. 자, 고려는 오도양계 지도, 조선은 팔도 지도가 있다. 이 지도로 가끔 내니까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군, 여기는 뭐 있었다? 2군 6위가 있었고요. 여기는 5위로 바뀐다.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인 건지 아세요? 숫자 5자가 합리적입니다. 일종의 우리 군대 가면 사용하는 5분 대기조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전쟁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중군이 있고요, 전군, 후군, 좌우군이 생기거든요. 즉 5개 부대로 편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제는 전쟁 나면 이거를 이합집산해갖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선의 5위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훨씬 더 빠른 편제란 말이에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겁니다. 자, 발해 때 10위에서 2근육에서 5위로 발전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때 5위 체제가 무너지면서 하나하나씩 새로 만들어갖고 총 5개 만든 걸 5근형이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군 한번 볼게요. 여기 2가지 있었죠. 뭐 있었죠? 주현군, 주진군이 있었죠. 자, 세조 때 온 동네에다가 진이라는 걸 다 설치하면서 진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요. 진관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진군밖에 없어요. 이제 진군만 남게 됩니다. 이 진은 9년 단위의 군사구역을 말하고요. 이 몇 개의 진을 묶어갖고 하나의 군사도를 만든 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래서 병영, 수영 그러면은 그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었는데 진군으로 통일이 됐다. 자, 지역도 5도 양계 2가지 있었는데 도로 통일됐다. 군대는 있어야 되니까 군대 체제를 유지했는데 군대 체제가 2가지였었는데 여기는 그냥 진이라는 걸 전 지역에 설치하면서 진으로 통일을 했다. 다만 영진군 외에 이제 예비군으로서 잡색군이 따로 있었다는 거, 이것도 조선용어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학교 볼게요. 여기는 국자감, 여기는 성균관이라는 게 있다. 충렬왕 때하고 공민왕 때 나타났다가 조선에 와서 이제 완전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향교라고 합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지방의 사립학교가 난립하게 돼요. 지방에 난립한 사립학교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나중에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그 폐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려는 개경에서 사학시비도라는 게 생기면서 사립학교 12개 생기면서 이게 국자감을 좀 괴롭히고 있었고요. 조선은 지방에서 이 사립학교 이런 문벌들, 학벌들의 근거지가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벌 출신이 중앙으로 오면은 이거를 정당이라고 안 하고 원래부터 알던 애들이니까 법붕자 써갖고 붕당이라 한다라고 했었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도가 좀 더 발달하는데 여기는 이제 승과는 사라지고 문무과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문무 양반 체제가 이제 확립됐다라고 합니다. 조선에 와서. 자, 이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변사 잘 나옵니다. 자, 삼포외란 때 처음 설치됐다. 중종 때, 16세기 때, 외란 때 설치됩니다. 고려는 거란 침입 때 설치되고요. 자, 16세기 왕은 중명선 3명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중종 때 처음 설치되고 명종 때 상설화됐다가 임진왜란 때는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을묘외변, 임진왜란, 세도정치기 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구, 국정총괄기구 역할을 합니다. 자, 대원권에 혁파했다. 합치면은 3을 임세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앙관청 사사옹 승의한이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조선 전기 때 5위 체제가 있었다. 지방군은 영진군이라 있었고요. 자, 그리고 후기 때는 5군형이 생기는데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만들었다가 인조 때 후금 때문에 청청청 하는 거 만들었었고요. 청청청. 그중에 어영청이 인조 아들 효자 때, 효종 때 북벌의 핵심 구정 됐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숙종 때 금형 만들어지면서 조선 후기 5군형 체제가 완성됐다. 자, 이 중에 사람들을 돈 주고 모았었던 군대가 있다. 이게 언제? 전쟁 중에 만들었었던 군대 훈련도감이 이 금요병이라는 거. 여기에 삼수병과를 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포수, 사수, 살수라는 삼수병과를 뒀다. 그리고 직업군인이었었다. 금요병이었었다. 전쟁 중에 사람 몰려니 어떻게 해? 돈 주고 모아야지. 그리고 삼수병 중에 포수, 사수, 살수인데 포수, 즉 조총병이 핵심이었었다는 거. 조총병을 핵심 군대로 만들었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성균관과 향교가 있는데 이 국립학교, 그리고 서원은 사립학교인데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자제사는 국립학교에서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공자제사는 국가가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서원도 제사를 지내는데 서원은 공자제사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 지역의 유명한 선현들을 제사 지냅니다. 서원은. 그래서 학교에서는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급이 달랐다는 거. 요건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공자사당을 문묘라고 합니다. 유학자 중에 유일하게 왕자 붙인 사람이에요. 문선왕이라고 합니다. 문을 펼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사당이다. 문선왕 사당, 문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건물 이름 중에 전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뭐뭐 전자들하는 것은 절대자가 있는 공간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왕이요 죽은 자는 신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붙은 거는 절이나 궁궐에만 쓰지 다른 데 못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별장 같은 거 만든다 해갖고 무슨 전자 붙이면 그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자한테만 쓰는 겁니다. 학교에 유일하게 전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공자사상이에요. 뭐뭐 전자 붙는 거.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성전, 문묘, 이게 공자사당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건 어디에만 있다? 국립학교에만 있다. 서울에는 성균관이요. 지방에는 향교에 있다. 서원에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니까 그 정도는 기억 좀 해주세요. 자, 향교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 자, 중앙에서 교수 파견했다. 국립학교라는 거예요. 자, 대성전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좀 해두실게요.